예, 후보자님, 후보자로 지명되신 것에 대해서 저 역시 축하드립니다. 네. 제가 이제 관련돼서 자료를 좀 찾다 보니까 2013년 5월 25일 날 작성하신 판사는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글이 있던데 이거 본인이 작성하신 거 맞죠? 네, 제가 작성했습니다. 예, 이 글을 제가 읽어보면서 거칠게나마 좀 정리를 해보니까 네. 판사에게 요구되는 덕목으로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브레이트의 글을 인용하면서 네. 불의를 묵과하진 않아야 된다를 네. 강조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브레이트가 불의를 저지르지 않는 것이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불의를 묵과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강조하는 일이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 것을 언급하시면서 근데 판사들도 가끔 불의를 묵과하는 삶을 산다. 네. 불의를 묵과하면 안 되겠다. 이런 글을 쓰셨어요. 그죠? 네. 네. 그래서 그걸 하나 강조하셨고 또 보니까 어떤 말을 쓰셨냐면 성찰하는 삶이 필요하다. 네. 특히 다수의 삶에 대해서 내가 무관심한 것 아니냐. 네. 또 다수의 삶에 대해서 내가 무심하거나 무지한 것 아닌가에 대해서 성찰할 필요가 있다라고 글을 쓰셨어요. 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법관이 좋은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불의를 묵과하지 말고 그다음에 다수의 삶에 본인이 얼마나 가까운 것을 끊임없이 성찰하면서 지내야 된다. 네. 그래서 뭐 그 방법으로 뭐 독서나 체험도 얘기하시고 막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요 글을 읽으면서 제가 들었던 그리고 또 이 글 자체에도 언급되어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겠는데요. 특이한 게 그 법원의 신뢰나 또는 재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해야 될 방안 중에 하나로 언급하고 계신 게 정관예우를 없애야 된다라고 써놓으셨어요, 이 글에. 네.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납니다. 그러면 후보자는 정관예우가 법안에 있다는 겁니까? 대부분의 네. 대법관 후보자나 헌재재판관 후보자 중에 판사 출신 분들에게 제가 여쭤보면 정관예우는 없다고 대답을 하세요. 저는 정확하게 정관예우 없다고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관예우는 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있다라고 누가 말한다면 아니다라고 강하게 말할 수 없는 상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정관예우를 언급하셨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하지 말아야 할 일 중에 하나로 현실 정치에 관여하는 것을 언급하셨어요. 제가 그 글을 쓴 목적입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아까 불의를 묵과하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방금 답변하실 때도 정관예우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네.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 사실상 느낌적으로는 정관예우가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표현이신 것 같은데 불의죠. 네. 불의죠. 네. 그걸 없애기 위해서 후보자는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저는 그 창원지방법원에서 형사부장으로 있을 때 양형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화이트 칼라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보급하는 데 앞장섰고요. 그 다음에 제 자신이 항상 그 제대로 하고 있나에 대한 끊임없는 성찰을 했습니다. 네. 두 번째로 현실 정치에 관여하는 거라는 부분에 대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얘기하셨고 네. 또 이 글에 보면은 박시환 전 대법관이 과거에 공안 사건 관련해서 무죄 판결을 했더니 저 멀리 임명된 6개월 만에 저 멀리로 인사제에 네. 배치되더라. 네. 이런 일이 정말 있어서야 되겠느냐라는 글도 나와 있는데 네. 최근에 정치에 관여하려고 했었던 사법농단 네. 또 그 사법농단 과정에서 벌어졌던 후배 법관들의 인사 불이익 조치들 알고 계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송모 판사의 경우에는 법원 내부에 비판적인 글을 게시했다는 이유로 본인이 희망하지도 않은 격오지 법원에 배정이 됐었고 비슷한 처우를 받은 두세 명의 판사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 사실들을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이야기 들으신 적 있으세요? 듣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예. 하여튼 지금 재판 진행 중이라서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가정법으로 여쭤보겠는데 이런 일도 불이겠죠. 만약에 있다 그러면. 있다면 불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런 일들에 대해서 앞으로는 반복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 네. 또 그것은 불이기 때문에 묵과해서는 안 된다. 판사들은 묵과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철학을 갖고 계신 거죠. 네. 저는 이후에도 그런 철학은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본인이 헌재 재판관이라는 막대한 권한을 가지게 된다 하더라도 방금 말씀드렸던 불의를 묵과해서는 안 된다. 다수의 삶에 무심하거나 무지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셨던 그 철학은 바뀌셔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우리법 연구에 관련돼서 저도 짧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거는 뭐냐면요. 2009년에 월간조선에서 우리법 연구에 대해서 정밀 분석한 기사를 하나 실었는데요. 네. 저 기사를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인터뷰 기사인데 우리법 연구의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에 답을 했던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행동을 할 필요가 있을 때 개인적 차원에서 각자 판단해서 행동하는 것이지 연구의 차원에서 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떤가요? 아까 제가 말한 겁니다. 저게. 본인이 제가 인터뷰한 겁니다. 여기 익명으로 돼 있다고 그러던데. 월간 조선의 네. 그 기자님한테 네. 제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부터 본인은 그렇다면 우리법 연구에는 어떤 단체 행동을 하는 학회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법 연구의 차원에서 뭘 하는 거를 아주 싫어했습니다. 단체 차원에서의 집단 행동을 각자 해서는 안 알아서 된다고 하는 것이지. 2009년부터 생각을 해왔다. 네네. 예. 제 회장으로 있는 동안에는 학술 연구 단체성을 강화하자 그렇게 제가 강조했습니다. 2009년에 인터뷰한 거니까 약 10년 전 인터뷰인데도 네. 그때부터도 그런 생각 계속 가져왔었다. 네네. 예, 명단 공개를 제가 추진해서 통과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반대가 많았습니다. 예, 실제로 한잔 넘겨주시죠. 우리법 연구회 출신의 주요 인사들이 보수적이라고 평가받았던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에 법원행정처 주요 인사로 가기도 했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예, 그렇다는 것은 인연적 편향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저는 그분들 능력으로 뽑아 쓴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 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 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 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 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템베고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의 수익률을 손에 쥘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